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뭐 대부분의 가전제품이나 기계제품에도 다 코딩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서 버튼을 누르면 그 해당 층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것도 코딩이 들어가고, 자판기에서 돈을 넣고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음료수가 나오게 되는 것도 코딩이 들어가야 됩니다. 코딩은 어떻게 보면 컴퓨터한테 대화를 시도하는 하나의 언어, 도구, 수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그 언어를 작성하는 거라고 보면 되죠. 네, 저는 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재미있었고요. 어렵다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친한 친구가 그 예전이지만 휴대폰에 게임을 올려서 그 인형 뽑기 게임이었는데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저도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아주 어렸었을 때 아버님하고 이제 버스를 기다리다가 그 앞에 오락실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자동차 게임 되게 간단한 거였는데 그걸 이제 한번 시켜주셨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였죠. 저한테는 새로운 세상이고, 저런 거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컴퓨터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는 것도 되게 신기했고, 처음 배웠을 때는 그게 아마 1부터 10까지 합구하는 거, 그래서 55가 나오느냐 아마 이런 거였던 것 같고요. 제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안 돌아갔는데 저는 그게 한 번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느끼는 성취감이라는 게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일을 동시에 했을 때 뭘 먼저 할 건지, 그런 조건들, 그런 것도 다 저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만의. 예를 들어서 그 탕수육을 조리할 때 일련의 방법이 있을 건데요. 같은 탕수육이라도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거든요. 기름의 온도는 얼마야 되고, 그다음에 뭐 고기를 먼저 다져야 되는지, 야채를 먼저 다져야 되는지, 그다음에 뭐 야채를 볶을 때는 또 어느 정도로 볶아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죠. 그러한 방법들을 순서대로 정해놔서 그런 것들을 조리해내는 방법, 그런 것들도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컴퓨터를 켜고 자판을 통해서 뭔가 입력을 해야지만 프로그래밍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래서 그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코딩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고를 하게 된다면 좀 더 합리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을까. 작가들이 글을 쓰는 것만큼이나 코딩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코드를 다 이렇게 쳐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프로그래머가 조금만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의 시간을 많이 절약하고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지금부터 컴퓨터와 생활 12회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명은진 선생님입니다. 네, 저희 교과서 17단원 사진 찍기 단원인데요. 오늘 12회차 수업에서는 이 17단원을 저희가 해볼 거예요. 원래는 그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할 생각이었는데, 이번 단원의 이론은 또 짧은 편이라서 오늘 이론을 간단히 하고 바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에서는 저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구성할지, 또 블럭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고, 찍은 사진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오른쪽과 같은데요. 여러분 어때요? 사진 찍기 버튼을 눌렀더니 사진이 찍히게 되고, 또 그 사진을 불러와서 여기에
놔두는 거죠. 네, 이러한 것을 저희가 만들어 볼 텐데요. 그러면 이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했죠. 여기에 어떤 것이 있는지 보이나요? 네, 먼저는 여기에 보이는 무슨 버튼 같은 게 작은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캔버스라고 해요. 사진을 찍으면 이 캔버스에 그 사진을 올려놓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버튼이 보이네요. 사진 찍기 버튼을 누르니까 사진이 찍히겠죠. 그러니까 버튼이 필요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카메라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도 우리가 그 기능을 이용하려면 추가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카메라를 추가하게 됩니다. 네, 캔버스라는 것은 뭔지 여러분 조금 지금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터치가 가능한 2차원의 패널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보이는 이미지도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또 이거의 배경색, 페인트 색상, 이미지, 높이 뭐 이런 것을 블록 에디터에서 지정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캔버스 안에서 위치는요. X, Y로 표현됩니다. X는요. 왼쪽에서부터 떨어진 모서리의 픽셀 수고요. Y는요. 위쪽 모서리로부터 떨어진 픽셀 수입니다. 그래서 이 X, Y의 쌍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어디에 터치되는지를 귀신같이 알고 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는요. 사진을 찍는 컴포넌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종류가 세 가지가 되니까 블럭도 그에 맞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버튼과 카메라와 캔버스인데요. 네, 언제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을 실행하라는 버튼 클릭 버튼이고요. 버튼 클릭 블록이고요. 또 호출은 뭐였죠? 그 기능을 불러오는 거죠. 네, 카메라 사진 찍기 기능을 불러오라고 하는 호출 블럭. 그리고 찍은 후에 어떤 동작을 지시해주는 언제 카메라 찍은 후 실행이라는 블럭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한 짝이 되어서 나중에 사용하게 될 이미지 가져오기 블럭이 있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자기 혼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다른 블럭에 이어져야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정하기 블럭은요. 캔버스 지정하기 블럭인데요. 캔버스의 특징, 크기, 사이즈, 그 안에 있는 배경 이미지 이러한 값을 조절할 수 있는 캔버스 블럭이 있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실제로 앱 인벤터에 들어가서 해보는 것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로그인을 했죠? 그러면 먼저 언어를요. 한국어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시작할 프로젝트의 이름은 카메라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카메라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저희 이제 그러면 2단계 뷰어 화면을 구성해야 되겠죠? 네, 뷰어 화면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크린의 속성을 변경해 주겠는데요. 네, 속성에서 수평 정렬, 수직 정렬이 있죠. 네, 수평 정렬에서 중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크린의 모든 요소가 중앙으로 정렬되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기 애니메이션에서 캔버스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기 애니메이션. 캔버스가 보이시죠? 가지고 올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추가된 것이 보이는데요. 이 캔버스의 속성을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속성에는요. 네, 높이, 너비의 값을 변경해 줄 건데요. 지금은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300픽셀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비도요. 300픽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미디어에서는요. 카메라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 카메라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버튼만 추가해주면 저희 뷰어 화면은 모두 구성하게 됩니다. 네, 버튼은요. 속성에서 버튼의 이름을 사진 찍기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그럼 뷰어 화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저희 디자이너 화면을 완성했으니 이제 블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블럭은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일어날 동작을 지시해주는 블럭이 바로 언제 버튼 눌렀을 때 실행을 하는 블럭이죠. 자, 카메라 찍기 버튼을 눌렀더니 카메라 찍기가 실행돼야 되겠죠. 호출 카메라 사진 찍기를 이어줬습니다. 자, 그러면요.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로 카메라 사진 찍기가 수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날 동작은요. 사진을 찍은 후입니다. 이 또한 카메라에 들어가면요. 사진을 찍은 후에 일어날 동작이 블럭으로 있습니다. 네, 이 블럭을 가지고 왔고요. 그러면 저희가 사진을 찍은 후에 캔버스에 이미지를 지정해 줘야겠죠. 네, 그러면 캔버스에 지정하기, 배경 이미지 지정하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캔버스에서 배경 이미지 지정하기. 어디 갔죠? 캔버스에서 배경 이미지 지정하기는 네, 여기 있죠? 이걸 가져오게 됩니다. 자, 어떤 걸 지정하게 되냐면요. 카메라에 사진을 찍은 후 그 이미지를 가져오기를 해서 여기에 커서를 갖다 대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가져오기 이미지를 눌러서 옆에 이어 붙이도록 합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었을 때 찍은 사진이 캔버스의 배경 이미지로 설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이제 마지막 3단계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엠벤더 사이트에 연결해서 AI 컴패니언을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바코드 혹은 네, 이렇게 6자리 코드가 나오는데요. 스마트폰 상에서 MIT AI2 컴패니언 앱을 실행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 6자리 코드를 입력해도 되고요. QR코드를 입력해도 되죠. 저는 6자리 코드 LBBTRN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만든 앱이 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여러분 믿기진 않겠지만 캔버스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캔버스가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사진을 찍은 이미지가 여기 올라오면 완성된 것이겠죠. 네, 한번 사진 찍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지금 제가 찍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찍히고 있는 과정이 보이시죠? 네, 이 화면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번 사진을 찍어볼게요. 네,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이 사진을 찍고요. 확인을 누르면 바로 이 이미지
이미지가 캔버스에 올라가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라간 게 보이시죠? 또 사진 찍기를 눌러볼게요. 네, 사진이 이렇게 또 찍히게 됩니다. 네, 스마트폰 화면을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또 찍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그 사진이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렇게 저희가 블럭을 쌓았는데요. 조금 더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자, 블럭에서요. 블럭을 변경하려면 네, 여기에 뷰어 화면 또한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버튼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네, 버튼 2는 사진 지우기라고 해볼까요? 바로 사진을 찍고 확인을 누르는 순간 이미지가 올라가는데 그 이미지, 캔버스에 올라간 이미지를 또 없애는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블럭을 쌓아 보겠습니다. 버튼 2였죠. 사진 지우기는. 버튼 2를 클릭했을 때 캔버스의 이미지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를 누르고요. 네, 캔버스에 지정하기 이미지 값을요. 한번 논리에서 거짓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즉 이미지 값이 없다는 건데요. 한번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저장을 하고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버튼을요. 이렇게 추가를 하면 바로 밑에 오는데 양옆으로 오게 하고 싶을 때는 레이아웃에서 수평 배치를 가져오면 됩니다. 네, 수평 배치 높이는요. 10픽셀로 임의로 바꾸고요. 네, 사진 찍기를 안에 넣고 사진 지우기를 안에 넣겠습니다. 네, 이 배치는요. 높이는 자동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개가 지금 양옆으로 이어진 것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평 배치는 이럴 때 사용합니다. 네, 가로로 이렇게 버튼을 연이어서 놓고 싶을 때는 수평 배치에 버튼 하나, 둘을 넣으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든 앱을 저장하고요. 연결해서 AI 컴패니언을 다시 연결할게요. 네, AI 컴패니언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코드를 입력해 볼게요. 오, 코드 저절로 연결이 됐네요. 네, 이렇게 제가 지금 사진 지우기 버튼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네,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사진을 일단 이렇게 대충 찍을게요. 네, 찍었고요. 그럼 확인을 누르면 올라가는 것이 보이고요. 지우기를 누르면 여러분 지워진 게 보이시나요? 또 찍기를 누르면 다시 찍어지고 네, 지우기를 누르면 또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친구들 오늘 그래서 저희 사진 찍기 어플을 만들어 봤는데요. 네, 실제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뷰어 화면을 구성하고 블록을 조립해서 만들어 봤죠. 그리고 오늘은 수업 내용이 짧아서 제가 추가로 사진 지우기 버튼도 만들어 보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배우지 않는 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서 추가해서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실제로 구상해서 블록을 쌓으면 그 기능이 작동함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진 찍기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을 배웠으니까
그 외에도 응용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버튼도 추가해보고 또 블럭 화면에 가서 블럭도 조립해 보면서 네, 실제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본다면 여러분의 실력이 더 많이 늘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은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능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고 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네, 또 11단원, 12단원, 13단원 이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순서도와 관련이 있는데 저번에 혹시 배웠던 거 기억나시면 한 번 더 복습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